안녕하세요.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요새 진료를 하다 보면은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같은 환절기가 되면은 대사가 변화하고 계절에 따라서 대사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특히나 어르신들 중에서는 어지럼증과 같은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답답해하면서 내원을 하세요. 병원 가서 MRI도 찍어보고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눈 움직이는 검사도 해봤는데 다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지럽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그 어지럼증 발생하는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고 개선시켜주기 위한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뇌 안에 소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귀 속에도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전정기관, 광고리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은 일단 귀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귀 안에서도 특히 내이, 중이, 그리고 외이로 나누는데 내이라는 공간에 아까 말씀드린 전정기관과 방고리관과 같이 균형을 담당해주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 이상이 생기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정신경염이라든지 메니에르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운이라고 해가지고 이석증 들어보셨죠? 이석이 생겨서 흔들린다든지 이러한 귀 속에 문제가 발생하면 첫 번째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심장에 문제가 있어도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뇌로는 우리 24시간 혈류가 잘 공급이 되어야지 어지럼증을 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심장의 박출이 떨어지거나 어떤 혈관이 좁아지거나 했을 때는 뇌로 가는 혈류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날 때 어찌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 사실 되게 흔합니다. 부정맥이 있게 되면은 심장이 잘 박동을 하지 않고 떨린다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한 번씩 템포를 쉰다든지 했을 때 뇌로 가는 우리 혈류가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가 있거든요. 부정맥에 의해서도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빈혈이 있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빈혈은 혈류의 공급은 잘 되지만은 영양분을 잘 공급해주는 적혈구 양이 부족한 거잖아요. 빈혈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을 잘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혈관이 어디가 좁아져 있는 동맥경화가 있으신 분들께서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뇌에 직접적인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도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뇌경색, 어떤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세포가 괴사하는 증상 아니면은 뇌출혈, 혈관이 터져가지고 뇌 손상을 주는 증상 이러한 것에서도 우리 어지럼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뇌종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뇌세포가 눌리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도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균형을 담당해주는 부분이 소뇌 쪽이라고 했잖아요. 소뇌 위축증이라는 게 있어요. 소뇌 뇌세포가 서서히 감퇴하는 질환을 일컫는데요. 소뇌 위축증이 있으시거나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서도 뇌에 병변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뇌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서도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자율신경계통에 교란이 생겼을 때도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트레스와 가장 연관성이 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울증을 앓으시는 분들 아니면 불안이 증폭돼서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불안장애를 앓으시는 분들 아니면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율신경계통에 교란이 생겨요.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떠한 쪽으로 잘 발달하지 못해서 자율신경계통에 교란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신경이 굉장히 과민해져 있거든요. 신경이 과민해져 있으면 신경이 잘못된 스파크가 튀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지럼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약물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정제를 사용하시는 분들, 진정제를 사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항우울제와 같이 신경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약제들을 사용했을 때도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고혈압 약만 쓰시더라도 그게 너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지럼증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원인에 따라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양상, 그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특히 우리 어지럼증 느끼시는 분들은 가장 궁금한 게 내가 과연 어떤 병이 걸렸는가, 왜 내가 어지러울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증상의 특성에 따라서 그 원인이 어떻게 상이한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증 종류에 따라서 증상들이 다 달라요. 뱅글뱅글 도는 거는 일단 귀에 문제가 있을 것인지를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어지럼증은 소뇌 이상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아찔해지는 어지러움은 심장인성 증상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무리를 떠다니는 것 같은 꿀렁꿀렁한 느낌의 어지럼증은 스트레스성 증상을 먼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지럼증을 과연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일단 물론 원인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면 가장 좋습니다. 심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심장 질환을 개선시켜 주는 거, 뇌에 질환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 거, 이러한 중대한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그 원인이 되는 이유를 먼저 개선시켜 주면 좋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원인 불명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 불명인 경우에서는 우리 한방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한방 치료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방 치료 중에서도 한약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약 치료에는 우리 환자에 맞게 개개인에 맞게 다 다른 한약을 사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원인에 맞게도 다 다른 한약을 사용하지만 대표적인 처방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자음건비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음건비탕의 우리 방해를 보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노인분들에게 어지럼증이 많이 발생하고 기력이 쇠한 분들한테 어지럼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기 보혈하는 그러니까 체력을 보충해주는 약재들이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한방에서는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담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딘가 잘 소통이 되고 뚫려 있어야 되는데 막혀있는 그 불순물이 되는 것을 바로 이제 담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담음을 제거해주는 약재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지럼증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제가 스트레스성 증상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도 어지럼증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정을 보충해주는 심장의 기운이 떨어졌을 때 불안하거나 긴장되는 마음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약재들을 같이 사용해서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 자음건비탕을 이용해서 우리 실제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은요, 7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음건비탕을 투여를 하면서 어지럼증이 실제로 개선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이 어지러움 척도를 들여다보면은 기능적인 것, 그리고 잘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육체적인 것, 시민성 어지러움에 대한 감정적인 것, 요 세 가지 방면에서 모두 어지러움증을 개선시켜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연구가 우리 강동 경희대병원에서도 진행을 했는데요. 노인성 어지러움, 특히나 상세불명,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 미상의 노인성 어지러움증을 개선시켜주는데 이 자음건비탕이 도움을 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어떤 연구를 보면 이석증이 있어서 자음건비탕을 가지고 이석증을 개선시켜 주었다라고 보고를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때문에 한약을 사용하시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기능적인 것, 감정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 세 가지 방향에서 모두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침 치료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지러움증은 어쨌든 신경에서 일어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신경에 과흥분된 것은 억제하고 너무 저하되어 있는 것은 개선시켜주고 하는 것은 침 치료만 한 것이 없거든요. 신경을 안정시켜준다는 개념에서 침 치료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연구는 영국에서 진행한 침 치료 관련 연구인데요. 27편의 임상 연구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았더니 메니에르 증후군, 그러니까 어지럼증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증상이죠. 그래서 메니에르 증후군에 대해서 침 치료를 잘 시행을 해봤더니 침 치료는 메니에르 증후군을 어지럼증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급성기와 만성기 모두에서 효과를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침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고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잘 낫지 않는 어지러움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주기적인 침 치료가 효과를 나타내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로 발생한 어지럼증뿐만 아니고 오랫동안 어지럼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침 치료를 병행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지럼증은 이렇게 우리 한약 치료나 침 치료를 통해서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어지럼증이 출현했을 때 굉장히 또 위험한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서 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떠한 증상, 특징적인 증상에서는 심각한 질병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응급실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쪽으로 팔다리에 마비가 발생하거나 언어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팔다리 한쪽이 마비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언어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뇌의 어떤 부분에 병변이 발생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꼭 응급실을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어지럼증이 발생하면서 평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이 같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서도 지주막하 출혈이라든지 이러한 동맥이 터져가지고 생기는 뇌의 병변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심한 두통을 동반하는 어지럼증이 급작스럽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에도 응급실을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어지럼증과 함께 두근거림이나 심장의 쪼임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지러우면서 두근두근거리고 어지러우면서 여기 가슴이 쪼이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가슴 위에 뭐 냉장고를 올려놨다, 커피를 올려놨다 할 정도로 심한 흉통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서도 심장성 질환들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바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에서 나타나는 어지러움증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심한 흉통이나 조이는 느낌이나 두근거림이 같이 유발될 때에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일단 검사를 시행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 생활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급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날 때 대부분의 분들은 어지럼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귀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석증이 유발되는 경우에서도 급작스럽게 움직이면 그 이석이 다른 데 가서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앉았다가 급작스럽게 일어나게 되면 머리로 가는 혈류가 한 20% 확 감소하기 때문에 그때도 어지럼증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확 움직이게 되면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심장의 조율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때도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뭐 뇌라든지 귀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거의 모든 경우에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것들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고강도의 운동을 시행할 때도 강도를 서서히 높여야지 갑작스럽게 시행하면 어지럼증을 경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는 것입니다. 심박출량, 그러니까 뇌로 공급되는 혈류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지럼증을 더 많이 느끼게끔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수분을 잘 보충해주면 혈류가 풍성해져 가지고 어지럼증을 느끼는 확률이 더욱더 줄어들게 됩니다. 평소에 수시로 수분 보충을 잘 시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담배나 카페인을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이나 카페인을 섭취하시는 것은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거든요.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더욱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좀 천천히 움직이고 물을 자주 마시고 담배나 카페인 섭취를 좀 줄여야 된다.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어지럼증은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은 여러 가지 검사를 이제 다 하고 오시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증상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있는 것보다는 일단 없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원인 불명의 어지럼증이 발생하신 분들도 한방치료라는 중요한 좋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방치료를 시행했을 때 개선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어지럼증 치료를 시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